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026년이 밝았습니다. 이게 저는 그 어린 자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이 새해 복을 많이 받아라, 행복해라 이런 상투적인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니시고 피해자가 아니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를 싫어하는 저 빨갱이 새끼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그냥 무조건 강력하게 쓰다가 일어난 참사입니다. 참사. 네. 이거는 사회적인 참사이기도 하고 정책적인 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명에 세상을 떠나고 있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운영하는 놈들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문제는 이 나라에서는 이 백신의 부작용, 백신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월호 보셨죠? 400명, 306명입니까? 네. 수학여행 가고 제주도 여행 가다가 침몰했잖아요. 배가 이제 빠졌어요. 네. 사람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오보를 냈죠. 전원 구조라고 오보를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경이 해체되는 지금까지도 2014년도 4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11년이 됐습니다. 11년. 이제 2026년이니까 올해 4월달이면 12년째입니다. 여전히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59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바로 여기에서요. 하루에도 몇백 미터씩 줄을 서가지고 국가가 애도기간을 선포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애도를 하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 분향소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강제 철거 집행정지 소송 중입니다. 국민의 희생과 국민의 피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상식, 몰상식이잖아요. 몰상식, 불공정, 부도덕, 비윤리,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침묵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회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가 중국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딴 집회 왜 하냐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아젠다만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애국 방식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방식의 애국을 하는 것도 존중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일 뿐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지금 자유통일당이 저 끝에 가서 지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 밑에까지 여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회하면 시끄럽다고 딴 데 가서 하라고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같은 우파라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거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 거는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고 사람들의 행동이 다 똑같으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게 파시즘이고 그게 전체주의예요. 그게 저 빨갱이 새끼들이 원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애국을 하겠다고 이 거리에 나와서 저 빨갱이 새끼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바, 생각하는 바를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좌도 여러 갈래로 또 나뉘어 있어요. 우도 수도 없이 많은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좌에서도 여러 갈래, 우에서도 여러 갈래. 결국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고 왜 내가 하는 행동에 줄을 서서 같이 움직이지 않느냐? 그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것부터 깨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다양한 것, 이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 합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합의가. 그래, 이것이 먼저니까 여기에 우선 집중하고 이거 끝나면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그게 사회적인 합의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이거 할 때야? 왜 이거 하지 않아?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각자 생각하는 아젠다가 다 달라요. 자기만 옳다. 지금 저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옳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동안 달랐느냐?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왔잖아요. 바뀌어왔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헐벗고 굶주리던 이 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는데 국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요.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자식 새 키우고 내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불과 3, 4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월급 500만 원씩 받아도 자식 하나 건사하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나라입니다. 정권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냐는 거죠. 이 원인을 제공한 놈들이 누굽니까? 정치인 놈들이에요. 국민을 좌우로 반으로 딱 나눈 겁니다. 그래야 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국민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따지면 이놈들은 지지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딱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아, 니네는 진보해. 우리는 보수할게. 국민들의 생각을 절반으로 나눠요. 국민들끼리 반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절반의 국민은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게 전체주의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무너져 왔어요. 그거를 바로 잡겠다고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항상 저는 지금까지 저도 빨갱이 이거 진보 보수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저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겪어보고 느껴보니까 이 이념은 결국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벽이에요. 장벽. 네. 이 넘을 수 없는 그 4차원의 벽이에요. 그놈들끼리 거기에서 무리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한번 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하는 놈들은 계속 하잖아. 그놈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이 진입 장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가면 그 안에서 계속 놀아요. 이번에 공천 못 받으면 다음에 줍니다. 받던 놈들이 받아요. 그렇게 수십 년 말아먹어 왔잖아요, 이 나라를. 그런데 국민들이 또 거기에 동조해서 절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빨갱이네 어쩌네 친일판에 있다는 소리 하면서 그놈들에게 줄을 서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부터 깨야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정치인들이 생각이 옳으냐, 상식적이냐, 공정하냐, 저 인간들은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지금 보시면 지금 매일매일 TV 나오잖아요. 이 민주당 이 새끼들 내 돈 받아 처먹고 자리 약속하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 다 쳐내야죠. 그게 과연 민주당만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놈들이 이 나라를 망쳐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데는 다선 국회의원들, 이 새끼들은 고개를 쳐들고 다니면 안 돼요. 국회의원을 20년 30년 했다는 놈들이, 그놈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다선이라고 어디 고개를 쳐들고 다닙니까? 그런 놈들이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는 나라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마이크 잡을 용기 있는 놈 단 한 놈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백신 문제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 예전에 그 동사무소에 노인들 차에 그냥 다 실어가지고 종합운동장에 그냥 내려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막 맞췄잖아요. 기억나시죠? 불과 4년 5년 전입니다. 그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민들은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도 보면 지금도 인터넷에서 백신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나 자기 뭐 이게 삭제되고 채널 차단될까봐 흰신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저항을 하지 않고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통제하는 것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게시물이 삭제돼야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게시물이 삭제되지도 않았어.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저항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적응을 한 거라니까요. 지금 저항하는 것도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경찰 저놈들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기거든요. 저도 용산에서 횡단보도를 못 건너게 하는 겁니다. 싸웠어요. 열댓 명 저희 부부 지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열댓 명 몰려와가지고 그것도 이 새끼들 빨간불에 건너와가지고 못 건너게 한다. 그 못 건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자 때문에. 이 모자 썼다고. 여기 보면 백신은 국가 책임. 이 모자 하나 때문에 길을 막아요. 건너려면 모자를 벗고 가방에 집어넣고 가라는 거죠. 미친놈들 아닙니까? 저희는 길바닥에 들어누워서 싸웠어요. 결국은 건너갔습니다. 그게 저항이에요. 합법적인 안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 그게 저항이. 그렇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들이 막잖아요. 돌아갑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막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보면 왜 저때 저기 그
헌재 앞에서 태극기 들고 지나간다고 저도 그 몇 번 막혔었거든요. 태극기 들고 지나간다고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십니까? 그게 저놈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게 저 빨갱이 새끼들이 아니고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해요.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에 저항을 합니까? 그냥 돌아가서 그거는 적응하고 순응하는 거예요. 정부가 강제하는 거, 여러분들 통제하는 거에 적응을 하겠다는 거지. 아, 여기는 태극기 들고 못 지나가니까 가방에 넣든지 돌아가야지. 그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불이한 것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서부터 열까지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싸움이 조금의 빛이라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